2000년대 학교에 다녔던 학생의 얘기를 들어보니 평생 교육계에 있었던 사람으로서 부끄러움이 앞섭니다. 저는 1989년 전교조가 출발할 때부터 오늘에 이르기까지 전교조에 관한 연구를 많이 해왔습니다. 그동안 책도 여러 권 썼고 TV 프로라든지 칼럼도 여러 번 썼습니다. 여러분은 스티브 잡스를 아시죠? 스티브 잡스는 미국의 억만장자이자 애플의 창업자입니다. 그는 전기에서 어떻게 얘기했냐면 미국은 앞날은 희망이 없다. 미국의 앞날은 어둡다고 말했습니다. 그 이유가 미국의 교원 노조 때문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저는 전기에서 그것을 읽고 스티브 잡스가 한국의 전교조를 알았더라면 아마 그는 더 일찍 까무러쳐서 저 세상으로 갔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미국의 교원 노조가 늑대라고 한다면 한국의 전교조는 하인의 떼입니다. 일본에는 일교조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일본 교원 노조를 줄여서 일교조라고 합니다. 저는 일교조를 잘 압니다. 저는 일본 대사관에도 근무한 적이 있습니다. 일교조는 단결권만 있지 단체 교섭권이라든지 단체 행동권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때 일본 교육을 어지럽혔고 일본 사회를 혼란시켰다라고 하지만은 일교조가 한낱 고양이에 불과합니다. 일교조가 고양이라고 한다면 한국의 전교조는 호랑이인 것입니다. 이렇게 하인의 때처럼 호랑이처럼 전교조는 우리 사회를 어지럽히고 억누르고 있습니다. 저는 저의 책에서도 얘기했지만은 한국의 지식인들의 최대의 무지는 전교조여 초심으로 돌아가라 하는 말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많은 언론인들이, 대학 교수들이, 지식인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학자들이 전교조여 초심으로 돌아가라, 전교조가 말썽을 부리면 전교조여 초심으로 돌아가라고 합니다. 그러나 전교조는 초심에 문제가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들은 그것을 속고 있었던 것입니다. 전교조의 초심은 무엇입니까? 참교육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참교육은 일본의 진교육이라고 하는 그 진짜를 우리말로 바꾸어 참교육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현대자동차가 매년 파업을 합니다. 그러면서 그들은 봉급을 올려달라, 근무 조건을 개선해달라, 후생복지를 더 늘려달라고 합니다. 나는 현대자동차의 조합원들이 억대의 봉급을 받고 있는 것이 한편 부럽기도 하고 배가 아프기도 하지만 현대노조가 하는 것은 노조로서의 제기를 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한국의 전교조는 근무조건이라든지 후생복지라든지 봉급을 올려달라고 하든지 노조로서 당연히 해야 할 경제적, 사회적 지위 향상을 위해서 말한 적이 없습니다. 그들은 노조가 아닙니다. 그들은 정치단체입니다. 그들은 정당입니다. 한국에서 최대의 정당은 전교조라고 하는 정당인 것입니다. 다른 정당은 역사가 짧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자유한국당, 그들의 연루는 1년, 2년밖에 되지 않습니다. 전교조라고 하는 정당은 30년의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들은 1989년 시작을 했고, 그리고 10년 후 1999년에 김대중 정부에 의해서 합법화가 되었습니다. 그들은 10년 동안 1,500명이라고 하는 많은 사람들이 해직이 되면서 그들은 지하에서 만든 것이 바로 민노총인 것입니다. 민노총의 초대 사무총장은 전교조 위원장을 하던 이수호 씨였고, 그리고 그는 그 다음에 전교조 위원장을 거쳐 민노총의 위원장이 되었습니다. 혹자는 전교조가 민노총의 산하단체 그 이상인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전교조는 단체 행동권이 없습니다. 노동 3권 중 단결권, 단체 교섭권만 있고 단결권이 없습니다. 그런데 민노총은 단결권, 단체 교섭권, 단체 행동권이 있습니다. 그러면 전교조는 민노총에 가입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노동 3권 중 단결권, 단체 교섭권보다 단체 행동권, 단체 행동권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파업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폐업을 하고 파업을 할 수 있는 권한이 민노총에게 법적으로 주어져 있는데 전교조에게는 그것이 없습니다. 그렇다면 전교조가 민노총에 가입하는 그 자체가 불법인 것입니다. 단체 행동권이 없는 산하단체가 단체 행동권을 가진 민노총에 가입을 해서 민노총이 지시하는 대로 단체 행동권을 시행한다라고 한다면 그런 탈법, 그런 편법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 것을 저는 여러 번 칼럼에도 썼고 고용노동부 장관에게도 얘기했지만 그들은 귀를 막고 못 본 척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전교조를 노조라고 보지 마십시오. 그들은 정치단체의 정당입니다. 그들은 진성당은 밖에 없습니다. 다른 정당들은 그저 가입만 했지 돈을 내지 않지만 전교조의 당원들은 전부 돈을 내고 있습니다. 진성당원입니다. 다른 정당들은 지역정당입니다. 그렇지만 전교조는 전국정당입니다. 저 도서 벽지라든지 도시라든지 농촌이라든지 어촌이라든지 전교조는 다 있습니다. 전교조는 머리를 갖고 있습니다. 전교조의 회원들은 전부 대졸 이상의 고학력입니다. 전교조는 뜨거운 가슴을 갖고 있습니다. 그들은 1,500명이 10년이라는 세월 동안 해직을 당해 있으면서도 굴하지 않고 싸워왔습니다. 전교조는 배가 있습니다. 전교조는 돈이 있습니다. 그들은 다 돈을 내고 여러 가지 사업을 하면서 돈을 모아서 전교조는 부유합니다. 전교조는 선발이 있습니다. 그런데 다른 정당들은 그런 것이 다 미비하지만 전교조만은 모든 것을 갖추고 있다는 이 사실을 우리는 기억하고 있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왜 이렇게 저는 전교조를 칭송하고 있는 것입니까? 우리가 전교조를 대할 때는 감정적으로 대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전교조를 대할 때 전략 전술이 필요한 것입니다. 전교조는 투쟁 속에서 의식이 싹튼다고 했습니다. 투쟁과 조직은 분리되는 것이 아니라 한 과정의 다른 부분이다. 그렇기 때문에 전교조는 항상 투쟁을 하고 있습니다. 어떤 우리는 노사간의 협조를 할 때 어떤 문제 사항이 해결이 되면 모든 것이 끝났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전교조는 그렇게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어떤 문제 해결이 되었다고 하는 것은 그것으로서 모든 문제가 끝났다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단체 교섭에서 단체 행동에서 어떤 문제가 해결되었으면 그것은 목적을 달성한 종점이 아니라 새로운 투쟁의 출발점이라고 그들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교조와 우리가 얘기할 때 모든 문제를 전교조하고 합리적으로
단체 협약을 통해 가지고 이루어졌다 해서 안심하고 있어서는 안 됩니다. 그것은 그들의 하나의 전략 전술이지 원칙이 아닌 것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알고 전교조를 해야 할 줄로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전교조는 왜 이렇게 되어 있는가? 전교조는 우리 사회를 이렇게 봅니다. 우리 사회는 정치적으로 억압을 하는 자와 억압을 받는 자, 경제적으로 착취를 하는 자와 착취를 당하는 자, 사회적으로 우대를 받고 있는 자와 소외를 당하고 있는 자. 그렇기 때문에 교사들의 역할은 무엇이냐? 내가 한 사람의 민중으로서 정치적으로 억압을 당하고 있다. 경제적으로 착취를 당하고 있다. 사회적으로 소외를 당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피교육자인 학생들에게 심어주는 것, 이것이 전교도의 역할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교도라고 하는 안경을 쓰고 볼 것 같으면 애국조에는 식민지의 문화입니다. 지금 초중고등학교에서 우리들이 학교에 다닐 때 있었던 애국조에는 다 사라졌습니다. 왜? 이것은 일제 식민지의 잔재이기 때문에 다 없어졌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동체 의식을 함양할 수 있는, 우리가 공동체 의식을 심어줄 수 있는 교육의 장은 이미 사라졌습니다. 안보교육은 반통일 교육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안보교육을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6.25 때 누가 침범했느냐, 그런 것은 전혀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6.25는 6.25 때문에 누가 혜택을 보고 누가 덕을 받느냐, 그것이 문제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것은 누구를 지칭해서 하는 얘기입니까? 그것은 바로 6.25를 통해서 일본이 전후에 다시 부강한 나라로 대등장을 하게 되었고, 미국이 무기를 팔아서 부자가 되었고, 미국과 일본을 탓하기 위해서 그들은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나는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미국을 그렇게 부유하게 만들고 일본을 그렇게 부유하게 만든 것은 누굽니까? 바로 김일성 아닙니까? 김일성의 남측 때문에 그렇게 된 것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누가 어떻게 되었느냐 하는 것을 말하지 말자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것을 어떻게 봐야 합니까? 우리가 이제 전교조를 대할 때, 여러분, 우리가 감정적으로 전교조 앞에서 학생인권 조례도 얘기를 했고 여러 가지 혁신학교도 얘기를 했습니다만은, 저는 세 가지를 여러분에게 당부하고자 합니다. 첫째, 학생인권 조례에 보면은 이런 것이 있습니다. 학생들의 자치활동에 교사가 관여하는 것을 학생 인권을 침해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선생님들이 학생들이 단체적으로 모여서 어떤 활동을 하면 지도교사로 참여해서 여러 가지 지도를 해 주었는데, 지금 그것을 하는 것은 학생들의 인권을 침해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특히 조례에는 학생들이 학교 안에서뿐만 아니라 학교 밖에서 나와서 저 서울시 광장에 나가서 정치적 집회에 참여하는 것을, 예전에는 그런 것을 다 막았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그것이 학생 인권 조례를 침해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여러분에게 부탁합니다. 학생들이 이제 학교 밖을 나가서 좌파 정권은 어느 날 갑자기 이들을 서울시 광장으로 모을 수 있는 그런 계기를 마련할 것입니다. 그것에 대해서 우리는 엄중히 감시를 해야 됩니다. 두 번째로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것은, 이제 전교조는 앞으로 법의 노조를, 아까 변호사님께서도 말씀을 하셨는데, 법의 노조라고 하는 것이 무엇이냐? 전교조 회원이 되려고 한다면, 전교조 조합원이 되려고 한다면
교사여야 합니다. 그런데 교사 아닌 사람이 전교도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전교도에서 국가에서 법으로 파면되고 해임된 사람이 회원이 됐는데 그들을 회원으로 해달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대법원에서도 안 된다라고 해서 전교도가 패소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더불어민주당에서 법안을 다시 만들어가지고 제출을 합니다. 그건 뭐냐면 퇴직자도 회원이 조합원의 회원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법안을 만들어서 지금 제안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것이 국회에서 통과가 돼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끝으로 여러분에게 이런 것을 부탁하고자 합니다. 우리가 이러한 문제 하나하나를 짚어가지고 더불어민주당뿐만 아니라 자유한국당이고 기타 다른 정당에도 내년 총선거에 국회에 나오는 국회의원에 입후보하는 사람들에게 일일이 그것을 물어서 그 사람의 의견을 들어가지고 그것을 확정을 해서 대외적으로 발표를 해야 할 줄로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 전교도라고 하는 괴물이 이 땅에 태어나서 그들은 민노총의 부대 역할을 하고 이 정권의 향배를 가름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고 하는 것을 아시고 지금부터 우리가 머리를 조아려 이에 대한 대책을 구체적인 전략전술로 짜서 구체적으로 실천해 주기를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이것으로 제 이야기를 마칠까 합니다. 감사합니다.